안녕하세요. 수인제두뇌과학 이슬기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룰 컨텐츠는 자폐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허브킴 님께서 남겨주신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면, 출생 시 선천성 질환 검사에서 자폐 부분 정상이라고 나왔는데도 나중에 자폐 진단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선천성 질환 검사 정확도나 두뇌 관련한 부분도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이 선천성 질환 검사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태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직 아이를 낳기 전에 그걸 살펴보기 위한 그런 맥락도 있고, 전반적인 검사의 그 연구 내용을 살펴봤을 때에는 이미 발달장애라던가 혹은 자폐 성향을 가진 아이들을 쭉 유전자적으로 검사를 했을 때 얼마나 이걸 효과적으로 변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제가 생각했을 때 핵심에 있는 이 부모님의 궁금증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의 자폐가 선천적인 거여서 이게 후천적으로 생길 수 없는 걸까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으로 저는 읽혔어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발달이 조금 늦어서 생기는 그런 자폐도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읽히기도 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 존재합니다. 어떤 답이냐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는 거는요,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유전자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되기 마련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저희 수인제 채널에서 자폐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눈이 번쩍하고 뜨이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 같은데, 그럼 우리 아이의 자폐 여부를 언제쯤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그 질문 정말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포인트는요, 돌 전후라고 제가 딱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돌밖에 안 된 아이가 자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때 물론 검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도 아이가 커야 할 발달 과정이 많기 때문에 그때 확진을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자폐 아이들이 많이 갖는 명확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특징이 뭐냐면 눈맞춤이에요. 그래서 생후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아이들의 시지각 발달의 그 양상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엄마하고 눈을 못 마주친다라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데, 반면 생후 6개월이 지나서 심지어 돌 무렵이 됐는데도 엄마하고 눈 맞춤이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아이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안타깝게도 자폐 진단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폐 증상을 보이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이 트래커라고 하는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머리에다가 아이 트래킹이라고 하는 장비를 씌운 다음에 여기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눈동자 움직이는 것들을 추적을 하는 장비인데요. 그래서 이 추적 과제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느냐?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볼 때 어디를 유심히 바라보는지, 그 유심히 바라보는 시간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자폐 판정을 받지 않은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의 눈, 코, 입을 바라보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엄마 아빠의 눈과 코와 입을 봤어요. 자, 그리고 반면 이후에 12개월 이후에 자폐 진단을 받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눈과 코, 입이 아니라 귀 끝을 본다거나 볼 혹은 턱을 봤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진단을 받은 아이들과 받지 않은 아이들 사이에 큰 괴리가 생깁니다. 우리의 눈 그리고 코는 조금 그럴 수 있는데요, 눈하고 입은 바로 이것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건 바로 감정이죠. 사람의 기분 그리고 감정은 눈 끝의 눈매 그리고 입, 꼬리 등을 통해서 잘 전달이 되죠. 저희가 카카오톡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모티콘을 보낼 때만 해도 눈 모양이라던가 입 모양만 제대로 전달해줘도 지금 이 사람이 화가 났구나 혹은 기쁘구나 슬프구나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폐 진단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요, 이미
돌 무렵부터 엄마 아빠의 감정을 읽어내기 위해서 눈과 코, 입을 그토록 유심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반면에 자폐 진단을 받은 아이들은요,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조차도 떨어지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를 바라보고 턱을 바라본다고 해서 저희가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는 데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자폐 아이들만의 진단적인 특성을 활용해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개발이 됐던 룩앤미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깔면 1차적인 효과는 뭐가 있냐면 자폐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아이들하고 같이 공통적인 특징은요, 디지털 기기에 굉장히 많은 호기심을 보였다는 점은 둘 다 일치했어요. 그래서 룩앤미라고 하는 앱을 휴대폰에다 설치를 해야 되니까 휴대폰 카메라에다가 우리 아이들의 눈을 인식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우리 엄마 아빠의 눈을 계속해서 바라보게끔 훈련을 시켜나가는 그런 종류의 앱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을 시켜나가면은 자폐 진단을 받았던, 그리고 자폐 증상이 꽤나 심각했던 아이들의 상당 부분이 많이 좋아졌고, 특히나 엄마가 눈 맞춤이 되면은 일단은 아이가 증상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엄마들의 만족감이 너무나 컸다라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던 앱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앱이 이제 좀 상용화되진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 근데 일단 제가 그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굉장히 어린 시기라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눈 맞춤이 이토록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센터에 내원하시는 부모님들께는 반드시 이제 엄마 아빠하고 눈 맞출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인형놀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곰인형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곰인형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코가 이제 보통 X나, 그러니까 좀 두드러지지 않고 눈하고 입이 더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눈과 입이 강조된 인형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고 우리 아이하고 놀아주시는 상황을 자주 연출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더 좋은 거는 엄마 아빠하고 직접, 그리고 형제가 있다면 형제 남매와 함께 그런 상호작용의 폭을 늘려주시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상호작용 자체만 늘려주는 게 아니라 눈 맞춤이 동반된 상호작용이어야 이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 바로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내용은 12개월 전후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눈 맞춤의 질,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자폐 진단 여부를 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바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자폐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가장 큰 방법으로 상호작용, 그리고 그냥 상호작용이 아니라 눈 맞춤을 통한 상호작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인제 눈의 과학 이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